여러분,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옆에 있는데도 설레지 않고 연락은 오는데 기대가 없고 싸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공허한 그 순간 말이죠. 그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 끝난 건가? 라고요. 근데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망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감정을 휘둘리느냐 아니면 구조를 바꾸느냐입니다. 설렘은 누구나 합니다. 초반의 뜨거움은 누구나 겪죠. 하지만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도 불안해하고 확인하고 하지만 감정에만 오로지 매달리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은 단순히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남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연애 관련 책에는 안 나옵니다. 바로 가 보시죠. 설렘이 아니라 이제는 편안함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는요, 남녀 관계가 심장이 뛰어야 사랑이다. 이 공식을 너무 믿어요. 연락 오면 두근 걸어야 하고, 만나기 전부터 들떠 있어야 하고, 안 보면 미쳐야 사랑 같고요. 근데요, 그거요, 연애든 결혼이든 초반 1년짜리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파민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 뇌는요, 안정 상태를 원해요. 설렘은 자극이고 편안함은 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남녀 관계는 자극보다 안정 위에 세워집니다. 그럼 왜 권태기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엔 만나기만 해도 흥분했는데 이제는 같이 있어도 그냥 편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 사람 안 좋아하나? 라고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신경계가 안정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엔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였고 지금은 소파에 같이 누워있는 상태인 겁니다. 롤러코스터가 더 자극적이죠. 하지만 매일 타면 토합니다. 이제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서 설렘을 찾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감정이 끝난 건지 이렇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같이 있어도 말이 편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싸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요, 권태기가 아니라 관계가 안정기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정 이꼴 재미없음 이꼴 끝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설렘이 줄어든 자리에 신뢰가 쌓이고 흥분이 줄어든 자리에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꾸 초반에 짜릿함만 찾으면요, 결국 다른 이성으로 계속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왜 항상 초반엔 좋은데 이제는 왜 재미가 없지? 그게 원래 남녀 관계의 구조예요. 기억하세요. 권태기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과의 편안함이 내가 원하는 미래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추억을 무조건 많이 쌓아두어야 됩니다. 남녀 사이에서는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추억이 없는 남녀 관계는요,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권태기가 오면요, 쉽게 끝이 잘 납니다. 왜냐하면 버틸 감정 자산이 없거든요. 남녀 관계는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정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럼 왜 추억이 중요할까요? 권태기가 오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사람이어야 하나? 이렇게요. 그러나 이 질문이 생각날 때 그 관계를 살려주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 새벽에 같이 울었지. 그 여행에서 싸우고 화해했지. 힘들 때 옆에 있었지. 이 기억들이 이성을 멈추게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투자한 게 많을수록 쉽게 못 떠납니다. 시간, 감정, 경험, 추억, 사실 이게 전부 투자입니다. 그리고 미운 정도 정이에요. 싸움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싸우고 풀고 다시 웃고 이 과정이 쌓여야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던 커플은 생각보다 위기가 오면 바로 깨져요. 왜냐하면 함께 이겨낸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평범한 데이트 말고 여행을 한번 꼭 가세요. 그리고 서로 힘들 때 일부러 피하지 말고 옆에 있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이 등산 갔다가 힘들어서 싸웠다. 그날은 짜증 났겠죠. 근데 나중엔 야, 그때 너 진짜 짜증 났었지? 하면서 웃습니다. 이게 정이에요. 명심하세요. 권태기를 넘기는 힘은요, 설렘이 아니라 저장된 기억입니다. 권태기가 오면 설렘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근데요, 추억이 많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겪은 게 얼만데 이렇게요. 그 한마디가 남녀 관계를 붙잡습니다. 기억하세요. 추억은 남녀 관계의 보험입니다. 설렘은 순간이고 정은 축적이에요. 그리고 권태기를 버티는 건 순간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역할이 흐려지면요, 결국 남녀 간의 사랑도 흐려집니다. 연애든 결혼 생활이든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오래 가기는 부족합니다. 남녀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흐려지는 순간 권태기가 빨리 옵니다. 그럼 남자는 왜 책임감에서 사랑을 느낄까요? 많은 남자들이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에서 자존감을 느낍니다. 내가 데려다 준다.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보호한다. 이 감각이 사라지면 남자는 남녀 관계에서 존재감을 잃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심심해져요. 당신이 다 해결해버리면 남자는 편해지지만 동시에 긴장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긴장이 사라지면 설렘도 같이 사라지죠. 이때 많이들 여성분들이 참고 견디시는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여자의 인내심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심은 마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힘, 이겁니다. 권태기 때 남자가 조금 식어 보인다고 해서 왜 변했어?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바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안정기구나 라고 한 박자 쉬어가는 힘, 이게 남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럼 역할이 뒤집히면 어떤 일이 잘 발생할까요? 당신이 책임지고 남자가 눈치 보고, 당신이 끌고 가고 남자가 따라가면 처음엔 보통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당신이 지치고 남자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태기는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무너져서 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처음엔 멋있죠. 근데요, 계속되면 그 남자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힘들지? 근데 나는 너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난 믿어. 이렇게요. 이 한마디는 남자에게 책임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남녀 관계를 붙잡는 힘이 되는 거죠.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역할로 보통 유지됩니다. 남자는 책임감을 느낄 때 관계에 머물고, 여자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 때 관계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이 분명하면 권태기가 와도 생각보다 남녀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다 살리려다 다 잃습니다. 여러분, 권태기가 오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되돌리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만들고 싶고,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고, 예전처럼 설레고 싶고요. 근데요, 남녀 관계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과거를 되찾으려고
애쓰는 순간 지금의 관계를 망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이런 건 인정해야 합니다. 초반의 미친 설렘이나 하루 종일 연락이나 매번 보고 싶어하는 감정, 잔혹한 말이지만 이건 평생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붙잡으려고 하면 계속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를 택할 건지 초반의 짜릿함을 택할 건지요. 둘 다 잡겠다고 하면 둘 다 잃습니다. 대신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해야 할 건 이겁니다. 서로의 신뢰, 존중, 장기적인 궁합, 현실적인 안정감이죠. 권태기 때 감정에만 집중하면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구조에 집중하면 안정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요즘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남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대화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우리 요즘 루틴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요. 감정 대신 구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 100% 맞추기, 완벽한 공감 받기, 매 순간 이해받기, 이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과 내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나? 이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명심하세요. 권태기를 이기는 사람은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설렘을 붙잡을지 사람을 붙잡을지 이 선택만이 남녀 관계를 살려요. 그 남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여러분, 권태기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질문 먼저 해보세요. 나는 이 남자를 얼마나 알고 있지라고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혈액형 말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에 대한 가치관, 가족과의 관계, 외로움을 어떻게 푸는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권태기라고 느끼는 순간 여성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 변했지? 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연애 초반이나 신혼 때엔 좋은 모습만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식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연락이 줄었다. 여자가 식었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남자가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면요, 그건 권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계속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감정 빼고 분석하세요. 이 남자는 해피형인가? 책임감이 강한가? 자존감이 낮은가? 인정 욕구가 강한가? 감정 표현이 서툰가? 이렇게요. 이걸 알아야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르면요, 계속 감정 싸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권태기인지 착각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남자의 성향을 알고 있는데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진짜 변화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보인다? 그건 권태기가 아니라 현실 인식 단계인 겁니다. 명심하세요.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사랑만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뜨겁지만 이해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건 뜨거움이 아니라 차가운 이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이러니하지만 극복하려면 절대 이별만큼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권태기가 오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헤어질까? 이겁니다. 이 생각이 스치는 순간 남녀 관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별을 옵션으로 두는 순간 사람은 노력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별을 생각하는 순간 생기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요. 사소한 단점이 크게 보이고요.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 사고방식은요, 남녀 관계를 회복하는 모드가 아니라 탈출 모드입니다. 그래서 권태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권태기는요, 버틸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넘길지라고요. 이별을 계속 떠올리면 사람 뇌는 자동으로 이 사람의 단점을 수집합니다. 근데요, 관계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구조를 바꿔볼까? 이렇게요. 생각의 방향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연락이 줄었다. 이별 모드는 역시 식었네. 끝이구나 이거고요. 회복 모드는 요즘 패턴이 바뀐 건가? 한번 구조를 조정해 볼까? 이겁니다. 이 차이가 남녀 관계를 살려요. 다만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람, 폭력, 반복적 배신, 무책임,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태기라면 이별을 먼저 떠올리지 마세요. 이별은요, 감정이 식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별을 쉽게 꺼내는 사람은 사랑도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권태기를 넘길 때까지는 우리는 이걸 이겨낸다는 전제를 두세요. 그 전제가 있어야 결국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권태기는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돌보세요. 권태기는요, 특별한 커플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남녀 관계에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권태기가 아니라 권태기를 맞이하는 나의 상태입니다. 지쳐 있으면 사랑도 지칩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녀 관계까지 재미없어지면 그 감정을 전부 상대 탓으로 돌리게 되죠. 이 사람이 문제인가? 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지쳐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권태기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컨디션을 회복하는 겁니다. 잠 제대로 자고요. 운동하고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고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에 집중도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바닥이면 남녀 관계도 바닥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장점을 찾으세요.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지심리학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단점에 집중하면 뇌는 단점만 수집해요.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장점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재미없어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책임감은 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한다. 그래도 나 힘들 때 옆에 있었다. 그래도 친정 식구에게는 잘한다. 이렇게요. 억지로라도 적어보세요. 처음엔 인위적이라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반복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건요,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내가 지쳐 있다면요, 남녀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지? 이 질문을 남녀 관계에만 덮어 씌우지 마세요. 권태기일 때 삶의 방향을 점검하면요, 남녀 관계도 같이 살아납니다. 명심하세요. 권태기는 사랑의 위기가 아니라 내 에너지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 상태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좋은 걸 찾으세요. 좋은 걸 찾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고 단점만 찾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끝냅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림이 줄어들면 이게 맞나를 고민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두근거림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이 사람을 이해해보겠다는 결정, 이 관계를 지켜보겠다는 결정, 감정 대신 구조를 보겠다는 결정을 말하죠. 초반의 열정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옆에 남아있는 선택은 성숙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사랑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흥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깊어질 수 있죠. 결국 관계를 오래가는 사람은 뜨거웠던 사람이 아니라 버텼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지점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배우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